구양봉이 만들었어요. 23년 역사의 두 번째 구양봉이에요. 이거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만약에 10양봉을 만들면은 이거는 최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역사상 최초의 10양봉을 다음 주에 도전하게 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흐름의 신호가 살짝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제가 영상에서 남겨드렸을 때 아마도 미국이 반등자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선물이 이때 빠지고 있었죠. 제가 연준 이 보스틱이라는 분이 물론 비둘기파긴 하지만 이렇게 발언을 우호적으로 해서 비둘기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겠죠. 물론 차트를 다 맹신하고 그럴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차트가 어떠한 지표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지표를 활용한 분석으로 미국이 반등할 자리였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이 반등을 잘 해줬네요. 이렇게 연준의 0.25pp 또 지지를 하면서 금리 더 올려야 0.25p. 근데 결국엔 이것도 투표기 때문에 점도표는 올라갈지 몰라도 0.25씩 3번을 하냐 2번을 하냐 이 정도의 차이지 0.5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쉽게 그렇게 또 금리 정책을 막 뒤집을 수 없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연준도 이런 리스크를 되도록이면 남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반등했고요. 그리고 환율도 오늘 들어서 좀 꽤나 1,300원을 깰까 말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1,300원을 깨준다면은 시장이 일단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채권 10년물이 4%가 넘어가면서 이게 좀 위협으로 다가왔었는데 이 4% 넘어간 채권 수익률도 오늘 하루 우리 장 열렸을 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미국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미국장이 충분히 눌러주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용인이 되는 그런 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라고 하면서 겁먹을 건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올라갔다가도 증시가 다시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꺾임을 채권 시장에 흡수하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채권 수익률도 다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힘의 줄다리기가 어느 순간 서로 줄다리기를 막 잡아당기면은 한쪽으로 팡 하고 쏟아지는 그런 흐름이 어딘가로 나오겠죠. 자, 일단 미국 나스닥 장인데요. 어제 시가에 미국이 한 0.3% 빠져서 시작하고 저가로 0.7%까지 밀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 0.5bp 올린다, 어디 세계 지표가 안 좋다, 어쩌다,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걱정이 된다, 꺾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줬잖아요. 이게 S&P인데 나스닥을 보면 좀 더 명확해요. 나스닥은 0.1%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테슬라가 또 마이너스 5%에서 빠져서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줬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 피보나치 수요를 이야기 드리면서 11,250포인트 요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의 저가는 11,273포인트 대충 요 원저리까지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면은 여기 11,000포인트예요. 그냥 11,000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정확하게 걸리는 자리가 그냥 11,000포인트예요. 그래서 11,000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11,250포인트에서 걸리는 자리가 있었다. 근데 나스닥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반등이면 그냥 11,000포인트 걸릴 게 많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1,000포인트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나스닥에 대한 매물벽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1,000에서 11,250 이 구간이 나스닥의 중요한 매물대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저항대, 지금 있는 것처럼 상단에서는 지지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구양봉이 만들었어요. 23년 역사의 두 번째 구양봉이에요. 이거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만약에 10양봉을 만들면은 이거는 최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역사상 최초의 10양봉을 다음 주에 도전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다음 주에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쉬었다, 음봉으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상당히 쉬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이 쉬는 흐름이 어떤 섹터가 만들지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되네요.
일단은 60주선도 걸리는 자리에 왔고요. 사실 60주선은 뭐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요. 제가 보는 거는 하단 구간에서 810포인트 가면은 코스피랑 키가 맞겠다 했는데 또 810포인트에서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랑 다르게 또 벌써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810포인트 잡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됐네요. 저는 코스닥이 이렇게 박스를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상단을 좀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칠지 올려칠지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수급을 보면은 오늘 굉장히 강했잖아요. 올려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십양봉?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근데 저도 주식을 꽤 오래 했지만 이런 기대감이 생길 때 한 번씩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르는 흐름이 다음 주에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한번 관찰하고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코스피가 약했다. 제가 코스피가 상당히 코스닥 대비해서 강할 거라고 했는데 이건 제 생각 외로 코스피가 굉장히 코스닥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코스피가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의 향방도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고 아직 21선 위에 올리기 전까지는 코스피도 예단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수급 좋았고 코스닥에서 개인 매도했는데 이 수급은 거의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간 수급이 많다. 그리고 코스피는 별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치껏 보는 장세가 나왔고요. 다음 주에 내 마녀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도, 외국인이 매도를 이끌었고 반등은 했으나 다시 마지막에 물량을 매도로 전환했죠. 그리고 풋은 이거 풋매도 청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단으로 잡아놨던 하방 제한 구간을 지금 외국인이 이제 살살살 벽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하단을 지지하던 외국인의 풋매도 벽이 살짝 얇아졌기 때문에 하단을 좀 더 염두하고 있는 것 같다. 리스크 관리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콜 매수를 잡았는데 이 콜 매수도 사실은 콜 매도 잡은 거 상하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옵션 매수는 이렇게 매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맞이하면서 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시장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물론 2차 전지나 바이오, 로봇, 최근에 챗봇 이런 거 없으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건 장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 시장이 22년 같이 박살나는 장이 아니면은 가다가 눌린 다음에는 그 다음엔 다음 섹터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 섹터가 지금 일단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세가 끝나면은 다음에 누구의 순서로 갈지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런 걸 추적해서 길목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길목 지키는 연습을 하시고 2차 전지 함부로 따라붙지 말자. 따라붙을 거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섹터에 그러니까 업종 내 동박이나 전해질, 분리막 요 정도를 보는 게 좋겠다. 근데 분리막은 마지막에 시세가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박이나 전해질을 알아보시고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2차 전지 섹터 자체를 패스하시고 다음번 사이클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 게임 그리고 뭐 로봇도 좀 좋아하고 있는데 로봇 좀 상단 연구할 거거든요. 로봇도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한번 연구하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지. 조금 더 본다면 리오프닝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따로 또 분석 영상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가지고 업종별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쪽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갈지 이런 걸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게 빠를지 그런 것도 잘 이야기 남겨드렸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부디 강한 모습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